잠깐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따로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제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지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그분과 함께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말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분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영적 능력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로 증명되는 거죠. 고요함이 전염되고 갈등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필요한 일들이 신기하게 풀려나가는 것. 이런 것들 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6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5번째와 6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2가지가 앞에 4가지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거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점검표도 준비했습니다. 이 점검표로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가보죠.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읽는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상대방이 뭔가 속상해하는지, 기분이 좋지 않은지, 아니면 무슨 일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금세 알아채요. 마치 사람의 마음에 온도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누군가 불편해하면 그분이 먼저 알아차리세요. 아무도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바꿔주시거든요. 잠깐 쉬어가면서 하조라고 한마디 하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회의 분위기가 확 풀어져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이건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관찰에서 나와요. 사람들을 유심히 보는 습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지거나 말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시선을 잘 맞추지 않는다거나 하는 작은 신호들이 있어요.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그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배려하게 되죠.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능력에는 부작용도 있어요. 너무 예민해져서 스스로가 지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도 필요해요. 모든 걸 다 감지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꿈과 상징을 실생활에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좀 신기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본 것들이 현실에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정말 신기한 연결고리들이 나타나곤 해요. 심리학자 융이 말한 집단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어떤 큰 정보 저장고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꿈이나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이런 경험을 한 분이 있어요. 어떤 날 밤에 물에 관한 꿈을 꾸셨대요. 막 넘쳐나는 물이 나오는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로 집에 누수가 생겼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 이후로 꿈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셨다고 해요. 물론 이런 걸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꿈은 꿈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가끔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보다 먼저 뭔가를 감지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꿈이나 직감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능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꿈에서 본 것을 바로 현실에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관한 꿈을 꾸었다면 집안의 수도나 배관을 한번 점검해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좀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계속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이분들에게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충전이에요.
마치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업가분이 있는데요.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이에요. 하루 종일 미팅하고 사람들 만나고 의사결정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바쁜데 왜 하루를 그냥 비워두냐고 했죠. 하지만 그분 말씀으로는 이 하루가 없으면 나머지 엿새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고독의 시간에는 보통 뭘 할까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보는 거죠. 일기를 쓰는 분들도 많아요. 하루 있었던 일을 적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져요. 물론 이런 시간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 하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라면 이런 시간의 필요성을 이해해 줄 거예요. 네 번째는 고통을 성장의 재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을 겪잖아요. 실패도 하고 상처도 받고 좌절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런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만 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 외면하거나 다른 것으로 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하죠. 하지만 정말 강한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큰 사업 실패를 겪으신 분이 있어요. 몇 년간 준비했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거의 모든 걸 잃으신 거죠.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대단한 건 그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들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단단한 기초를 쌓으셨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실패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해요. 당연히 아프고 괴롭죠.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돼요. 자신이 그 과정을 겪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통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침묵의 힘을 아는 능력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시끄러워요. SNS는 말할 것도 없고 뉴스도 광고도 모든 게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소리를 질러대죠. 이런 환경에서 침묵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침묵이라고 하면 그냥 말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제가 참석했던 한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자기 의견을 말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한 분이 계속 조용히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다 말을 마쳤을 때 그분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 주더라고요.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이 한 번에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들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침묵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줘요. 말이 많은 사람과 있으면 때로는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적절히 침묵할 줄 아는 사람과 있으면 편안해져요. 굳이 말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침묵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진짜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요.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정말 무게가 있어요. 평소에 많이 말하지 않으니까 한번 입을 열면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들어요. 여섯 번째는 우연을 끌어당기는 능력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필요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우주가 도와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마침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든지 중요한 기회가 생겼는데
마침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다고 말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죠. 둘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해요. 셋째는 직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침 필요한 전문가를 찾고 있었대요. 그런데 평소에 가지 않던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연의 요소도 있지만 그분이 평소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열려 있었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직감이라고 부르는 그것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때로는 직감의 형태로 나타나죠. 물론 모든 직감을 다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신호가 온다면 한 번쯤은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능력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한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발달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능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읽는 능력, 꿈과 상징을 활용하는 능력, 고독을 전략적으로 쓰는 능력,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는 능력, 침묵의 힘을 아는 능력, 그리고 우연을 끌어당기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짜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결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더 집중해보세요. 꿈을 꾼 다음 날에는 그것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보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도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해보세요. 고통스럽겠지만 그 안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능력들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안정되고 중심이 잡히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적인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이프 매직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